안녕하세요. FBS 스페셜 진행을 맡은 자금운용부 이태석, 기획부 김민경입니다. 2017년이 가고 황금 개띠해죠.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7년은 우리 수협인과 수산인에게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경 씨는 2017년에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수산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태석 씨는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바닷모래 채취 분쟁부터 중국어선 불법 조업까지 정말 힘든 일이 많았던 2017년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꼭 헌법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우리 수협인과 수산인이 들려주는 2017년과 2018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년 내내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업인들. 그들에게 있어 바다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바다모래는 해양 생태계의 파수꾼인데 지금 억수로 지금 고기가 피해가 많아.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지금 이 어민들이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막막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배 타다가 뭐 배를 안 타고 딴 거를 할 수도 없고. 주로 이이지에서 이루어지는 바다모래 채취. 2008년부터 서남의 이이지 지역에서 채취한 모래만 1억 세제곱미터가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1년에 덤프트럭으로 200만 대가 바다모래를 실어 날랐던 셈이다. 시간도 지금 1년 했더니 2년, 3년 지금 계속 또 늦췄다 아닙니까? 민간 사업 능가가. 그러면 이거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게 완전 우리 남해안 바다는 완전 방패가 되는 거죠. 예.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강행. 선진국에선 엄격히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는데 상업용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한 지 오래된 미국부터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 통과할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한 영국과 가까운 나라 일본 역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연안 생태계의 파괴와 어족 자원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협 역시 바다모래 채취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의. 반대 시위와 정책 토론회, 강연 등으로 심각성을 알렸다. 바다모래 채취 결사 반대를 외치며 해상 시위를 벌였던 전국 어업인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바다모래 채취 영구 중단을 촉구하며 범국민적 공론화로 이어졌다. 작년 우리나라 영건의 어장에서 잡힌 수산물의 의획고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 그것도 92만 톤밖에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의획고를 올렸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산란장과 서식처 파괴의 심각성을 강연으로 알리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방문해 어업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수협. 우리 모두를 죽이는 바다모래 채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대대손손 물러주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로운 수산 자원의 혜택을 바다 모래와 맞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2018년 어업인과 수산 산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수협에서는 지난 12월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어촌지원부라는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 상장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임시총회를 연 수협. 본행사에는 김인권 회장과 함께 전국 91개의 수협에서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자원관리 실패로 어장이 고갈된다면 수산업이 멈춰서고 수협은 존립이 불가능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임시총회에서 의무상장제 제도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자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산업의 존속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근의 어획물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위탁, 판매하도록 규정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제도인 의무상장제. 20여 년 전까지 시행되어 온 수산물 유통의 핵심 제도인데 하지만 1997년부터는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어획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의 상장제로 전환되어 왔고 연근의 어획물의 판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일괄적인 생산 통계 작성과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이로 인해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의무 상장제 제도임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유통질서 확립 및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로 의무상장제 제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호소에 나선 것. 그들의 소망대로 올해 2018년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최근 북한 수역 조업권을 따낸 중국 오징어 어선들의 쌍끌이 조업으로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러시아 수역 조업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주 정부와 수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소식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오랜 기간 수산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해왔던 대한민국과 러시아. 김인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6월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는 캄차카 지역을 방문해 양국 간 수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7월에는 러시아 캄차카 주정부와 캄차카 주정부 영빈관에서 수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을 수행한 수협. 앞으로도 러시아 수산 분야 협력 및 투자 사업이 한러 양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중 FTA 이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협에서는 2014년부터 중국 상해와 청도, 북경에서 수출지원센터와 위해수협 국제무역유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중국 시장을 넘어 베트남과 대만, 일본과 미국에도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세계 식탁 점거를 위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발디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7월과 9월 수협은 베트남과 대만, 일본과 미국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가 수산식품 브랜드인 KPC를 내세워 세계 각국에 한국산 수산식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맛있고 건강한 한국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해당 국가들은 우리나라 10대 수출 대상국에 속하며 한국 수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로 손꼽히는데, 이로써 중국의 상해와 청도, 북경을 포함해 총 7곳에서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KPC 행사를 준비한 수협. 베트남에서는 현지 학생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대만에서는 한국 수산물 홍보 판촉 행사에 참여해 현지 언론을 통해 우리 수산물을 홍보했으며, 일본에서는 한국 수산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전 세계에 좀 알리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한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꼼꼼한 시장 조사를 하는 수협. 앞으로도 해외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와 입주업체를 지원하며 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지난 12월 11일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센터장 7명이 서울에서 모였다. 각 센터별로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상황을 이야기하며 올해 2018년에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 지원 센터. 2018년 이들의 다짐을 들어본다. 수산산업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이 교두보로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여건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에 이어 베트남과 대만, 일본과 미국에 설립한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가 앞으로 한국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7년도 수산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ICA 수산위원장으로 김인권 수협중앙회장을 재선출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3회 연속 위원장국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룬 건데요. 앞으로도 회원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18년, 우리 수협인과 수산인에게 더욱 풍요로운 해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2018년 FBS 스페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무술년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내셔서 대한민국이 수산 강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풍어, 만선을 기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득이 올라가고 또한 삶과 생활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수산인 여러분, 여러분들 덕에 우리의 밥상이 더 맛있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넉넉하게 건강하게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맛있는 해산물들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협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길 저 신은아가 소망합니다. 우리 수협인들과 어업인들 파이팅! 저에게 2017년은 처음으로 부서 배정을 받아서 아직 모르는 미숙한 일들이 되게 많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 한창 취업 준비생인 제 친구들이 꼭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요. 만날 때 종종 서로의 직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는 SSP 활성화와 FB클럽 운영을 위해 참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바쁘고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동료들과 각 조합의 세일즈 코치님들, FB 지점장님, 상무님들처럼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SSP 캠페인과 FB클럽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보람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협가족 여러분, 작년에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 그 무엇보다도 올해 전부 다 가족 여러분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018년 무술년에는 개처럼 열심히 뛰어서 우리 수협의 비전인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감천항 물류센터가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협가족 여러분,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해난 사고도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올해에는 해난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전국 수협인 여러분 화이팅! 어민 여러분 힘내시고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바다의 미래는 있습니다. 동료 어민 여러분 화이팅! 다사다난했던 작년을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전체 어업인들이 바쁘게 보내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행복도 많이 느끼고 지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변함없이 수산물을 사랑해 주시는 걸 저희는 희망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바닷모래 채취라든지 안 좋은 바다 환경 때문에 어획량이 많이 감소되어가지고 수산업 전체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통영바다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더 많은 풍부한 어획량을 확보해서 수산업인들이 전부 다 모두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업계가 너무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 침체된 게 작년으로 끝이 나고 올해는 올해 또 개해고 개띠니까 개처럼 열심히 떼어가지고 한 해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어민 여러분, 작년에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힘을 내세요. 화이팅!